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티넷 코리아 SE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에 보시는 그 주제 타이틀처럼 AI 머신러닝을 접목을 통한 보안 시스템 고도화 기획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 이번 행사의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제가 맡았는데요. 상당히 난해한 주제죠. AI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 머신러닝을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고 구성한 인프라에서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자그마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이러한 어떤 내용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의미로 제가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 본 세션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세션 소개 내용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일단 뭐 제가 주제 내용처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과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방화벽 솔루션, 뭐 ATP 솔루션, 뭐 디셉션 보안 장비를 접목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보안 침해 탐지를 얼마나 빨리 뭐 차단하고 확인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글로벌한 어떤 보안 위협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효과적인 SOC 즉 Security Operating Center 보안 관제를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지 뭐 그러한 내용들로 본 세션 부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션은 저희 쪽 아날라이저라는 통합 로그 시스템, 포티심이라는 또 심 솔루션, 그다음에 뭐 샌드박스 이런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목차는 총 제가 한 4가지 목차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희 이제 본 행사의 메인 타이틀이죠. 뭐 시큐리티 드리븐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 하이퍼 커넥티드, 즉 초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를 또 제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어떤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현재 우리의 보안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AI 머신러닝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어떻게 기획할지 이런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SOC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사회 보안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그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탑 10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스렛 맵, 즉 위협 맵 정보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저희 포티넷 스렛 맵 사이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뭐 주요 뭐 사이트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렛 맵 사이트를 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러한 스렛 맵 사이트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이유가 대충 이해하시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으로 수많은 보안 이벤트들이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보안 이벤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정탐 즉 침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안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스팸에 대한 부분들, 뭐 모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유가 돼 있어서 한번 제가 그 몇 가지 한 총 저희 포티넷 위협 사이트 통해서 한 10가지를 좀 골라봤는데요. 다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트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앞서 오전 세션에서 저희 이제 그 간략하게 본 그 트랙 세션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저희 포티가드에서 발생하고 저희 이제 포티가드 보안 위협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스랩 맵 정보를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히 많은 어떤 그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보안 이벤트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핸들링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들은 약간 좀 글로벌하게 어떤 보안 위협 센터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저희 포티넷 그 포티가드 사이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보안 위협 정보들도 좀 저희가 체킹을 해봤는데, 스냅샷을 떠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스크린 캡처를 좀 찍은 내용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발생될 것들은 국내에서 이벤트들이 발생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에 구축되어 있는 저희 이제 그 방화벽들이 있는데, 그 방화벽을 이제 로그 수집을 통해서 보여주는 포티 아날라이저라는 위험 맵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아닌 저희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스랩 맵을 하나의 어떤 포티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뜨는 이벤트들은 제가 이미 어떤 그 테스트 PC에서 해외의 프락시 IP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PC에서 어떤 스캔, 그 엠맵 스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스캐너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 때 저희 포티넷 코리아의 방화벽 쪽에서 탐지된 IPS 이벤트가 탐지돼서 아날라이즈의 위협 스레트 맵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아까 그 스랩 맵에서 보여지는 이 어떤 이벤트의 추이들이 있죠. 이런 이벤트 추이들이 어떤 이벤트들인지를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포티 아날라이즈의 포티뷰 라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IPS 시그네처들이 뭐 CV 코드와 스레 스코어 뭐 이런 부분들로 같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날라이저 외에도 저희 자체 솔루션에 이제 이기종 장비들의 로그까지도 취합할 수 있는 SIM 솔루션이 있습니다. SIM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티심이라는 솔루션이고요. 포티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그 이벤트들인데,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뭐 국내든 해외든 저희 외부 방화벽에 이제 SSH로 브루트포스 무차별로 로그인 시도를 하는 통계입니다. 이게 약 한 1일 기준이네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루트라는 계정, 어드민이라는 계정, 뭐 PI라는 계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침입을 시도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 통계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이제 그 그래프를 뭐 바 그래프 차트로 이제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웹 저희 이제 지오 맵으로 또 어느 국가 위주에서 많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많이 접속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초연결 사회의 어떤 보안 상황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뭐 사이버 스랩 맵이라든지 저희 포티넷 코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아날라이즈의 스랩 맵이라든지 포티심 솔루션의 어떤 이벤트 통계를 보여드리는 이유인즉슨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눈에 가장 많이 위협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이 표현은 가시성의 어떤 고도와 가시성의 어떤 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가시성을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아날라이저라든지 그다음에 포티심의 어떤 여러 가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그 포티 아날라이저의 그 또 모니터 화면인데요. 지금 전체 지구본을 통해서 어떤 트래픽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포인트 쪽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이 트래픽 내용은
제가 이제 본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뭐 좀 야간 시간이죠. 좀 늦은 야간 시간에 화면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계속 사무실에서 어떤 트래픽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트래픽들인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제가 이제 해당 그 세션 정보를 봤더니 아까 비트토렌토 그 P2P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돌면서 계속 이제 그 해외 사이트 쪽으로 접속 시도를 했던 내용들이 아까 지구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좀 가시성을 좀 확보하게 됐고 실제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포티뷰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점 첫 번째 그 초연결 사회에서의 어떤 우리의 보안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재도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4차 산업 시대에 더 이제 나가서 뭐 IT 디바이스 외에 IoT 디바이스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이제 붙게 될 경우에 이것보다 뭐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벤트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 제 세션의 주제인 AI 머신러닝을 어떻게 이제 잘 적용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의 보안 시스템 운영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그 고객사 고객사 미팅을 갔을 때 제가 샘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구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사가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외부 방화벽 쪽에 외부 방화벽과 내부 방화벽, 그다음에 코어 방화벽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방화벽 쪽에는 이제 DMZ 존이 되겠죠. 이 어떤 대외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대외 웹 서버 존 쪽에 이런 그 시큐어 이메일 보안 게이트웨이 장비라든지 웹 방화벽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외부 방화벽 쪽에 디도스 장비라든지 또는 IDS, IPS, 그다음에 어떤 APT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 있을 겁니다. 또한 내부에 또 사용자 단의 어떤 그 내부 서버팜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탭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DLP 장비, DLP 기능들, IDS, IPS, APT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또 인터넷 망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망분리 PC 존에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보안 네트워크 구성을 함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넘버원 포인트 솔루션이죠. 넘버원, 즉 외부 방화벽에서 제일 잘 구축될 만한 것들, 그리고 구축이 많이 됐던 것들, 그리고 서버팜 방화벽에서 제일 많이 구축된 방화벽들, IPS, APT, 디도스 등등등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 등의 넘버원만 이제 구축 구축 고려 대상이었다라고 이제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런 그 현황 분석의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무수히 많은 보안 이벤트들 중에서 얼마나 빠르고 다양한 위협들을 잘 탐지할 수 있을까? 지금 구축되어 있는 포인트 솔루션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빠르고 다양한 어떤 그 위협들을 정말 이 포인트 솔루션 단일 포인트 솔루션 자체가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그 대응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 방화벽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들이 있는데 제각기 놀고 있지 않는가? 과연 좀 유기적으로 뭔가 어떤 보안 이벤트라든지 침해의 어떤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유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잘 연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포인트 솔루션 대부분들이 알려진 어떤 공격들이라고 한다면, 알려진 공격들을 좀 탐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는 공격들은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알려지지 않는 어떤 머레어 탐지 부분들은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ATP 솔루션, 샌드박스라는 솔루션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디셉션,
저희 이제 그 솔루션 이름은 포티 디셉터라는 장비인데요. 많이들 아시는 허니팟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자동화돼 있고 또 발생되는 어떤 로그들을 조금 더 그 심도 있게 포렌식의 개념에 가깝게 그 작성한 어떤 그 구성된 솔루션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뭐 알려지지 않는 머레어 부분들은 뭐 샌드박스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실제 리얼 환경에서 실환경에서 공격자 어태커가 어떠한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가, 그리고 아직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해킹 시도 공격들은 어떤 공격들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들도 뭐 또 우리가 이제 좀 더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 사용자라든지 외주 사용자, 이런 어떤 사용자 단말들이 뭐 정상적으로 어떤 업무 행위라든지 또는 외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행위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정상적인 행위 말고 어떤 악의적이고 조금은 의심스러운 어떤 행동 패턴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아까 앞서 보셨던 그 현재 우리의 그 보안 네트워크 구성상에서 어떻게 좀 잘 이러한 현황 분석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AI 머신러닝을 도입을 통한 그 보안 시스템 고도화 기획이 어떻게 그 발생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이 AI 머신러닝의 첫 번째 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 쪽, IT 보안 쪽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군에도 많이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어떠한 산업군에 많이 적용이 될까라는 그 의미를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의학 기술이 되겠죠. 의학 기술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검진을 했는데 이게 암일 것인가, 암이 아닐 것인가, 뭐 단순 종양일 것인가, 아니면 일반 암으로 악성 종양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기준들이 뭐 이런 어떤 AI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컨셉으로 저도 이런 보안 쪽의 AI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접목을 하게 되면 무수히 발생되는 이벤트들 중에서 이 공격은, 이 이벤트는 실제 공격 이벤트야, 침해 이벤트야, 이런 것들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우리 IT 인프라, 보안 인프라 환경에서는 그럴 만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축적된 어떤 정보들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그 세션을 좀 세션에 참가하신 청중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제가 아는 뭐 지인분들이나 고객사들 통해서 사이트에 어떤 이런 AI 머신러닝 솔루션을 어떤 데모나 POC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어떤 좋은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우리 인프라 환경에서 그만한 어떤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이것이 정탐이다, 이것이 침해 어떤 이벤트다라고 판단할 것까지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무수히 발생되는 보안 이벤트 중에서 오탐을 최대한 줄이고 정탐에 가까운 이벤트들을 이런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추려보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해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포티넷에서 얘기하고 있는 AI 머신러닝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뭐 본 세션 외에도 아마 여러 세션을 통해서 이 자료는 좀 공유가 됐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찌됐든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 포티가드라는 저희 보안연구센터에서 어떤 보안 시그네처죠.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런 IPS 시그네처들, 뭐 웹 필터링 시그네처들, 뭐 안티바이러스 머레어 시그네처들, 뭐 여러 가지 시그네처들을 이런 어떤 저희 연구소에서 AI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여러 이제 솔루션 쪽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포티가드 랩에서는 이런 어떤 저희 제품군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든지 아까 디셉션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인텔리전스 허니팟을 통해서 수집되는 어떤 리얼 공격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또는 이쪽 20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은 어떤 얼라이언스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 AI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체의 어떤 실체적인 그 시그네처를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어떤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좀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포티가드에서 제공되는 AI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시그네처들, 즉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IPS, 웹필터, 안티바이러스 이런 기능들은 저희 포티게이트의 차세대 방화벽의 시큐리티 기능으로 탑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샌드박스 이메일 보안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나오는 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티게이트 차세대 기업 보안 방화벽에서 이런 어떤 그 포티가드에서 제공하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제된 시그네처들이 탑재가 돼 있다. 그리고 그 탑재된 데이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CP9MP6라고 하는 저희 포티넷만의 자체 고성능 에이직 칩을 이용을 해서 가속 처리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결국에는 타 솔루션과의 경쟁력이 좀 더 성능을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객사 입장에서 유리한 어떤 부분들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웹방화벽 솔루션인 포티웹의 실체의 이제 자체 머신러닝 엔진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제 학습 모드라고 하잖아요. 우리 웹방화벽 같은 경우가 바로 차단 모드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학습 모드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웹 서버에 어떤 유형의 트래픽들이 들어오고 어떤 유형의 공격들이 들어오는지를 학습을 한 이후에 조금 이상한 어떤 이벤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학습 러닝 모드에서 이제 필터링해서 약간 위협으로 이벤트를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머신러닝 엔진을 통한 웹방화벽의 기술은 비슷합니다. 한번 이 비정상 행위를 탐지를 하되 이것들을 바로 관리자에게 이거 위험하다 얼럿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이상한 이벤트가 공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자체 알고리즘을 태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워봐서 이거는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위협이라고 한 번 더 이제 필터링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test.com에 다음과 같은 마이클 스미스라는 첫 번째 이름과 라스트 이름을 입력하는 구문을 입력했을 때는 이거는 여기가 학습도 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런 계정이 있는 형태의 어떤 정상 허용 트래픽이라고 인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약간의 좀 이상한 좀 더 의심스러운 수도 있는 어떤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했죠. 입력을 했을 때 이거는 비정상 행위로는 탐지를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위협은 아니다라고 또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같은 구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물론 시그네처 베이스도 있겠지만 넌 시그네처 베이스에 관련된 어떤 유형의 패턴들도 비정상 행위 탐지를 통해서 이 구문은 실제로 웹 해킹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위협으로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실제로 이러한 어떤 그 엔진 이 알고리즘들이 실망에 적용하기는 비록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무수히 많은 어떤 이벤트들을 오탐을 줄이고 정탐에 대한 이벤트를
그 뽑아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어떤 머신러닝 AI의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몰랐던 부분들을 또 인지한다. 뭐 이런 어떤 과정의 어떤 그 지금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저희 ATPT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가상의 VM이죠. 뭐 윈도우라는 가상의 VM을 띄워서 어떤 EXE 파일을 실행을 해보고 그 실행된 파일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 라는 식의 동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I 모드가 종료가 됐을 때 이 해당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드라퍼에서 미디엄 리스크에 준하는 어떤 그 이벤트로 확인이 됐었으나 이제 이것을 이제 샘플 파일은 다음과 같고 로우 리스크 형태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됐던 건데요. 실제로 이제 AI 모드를 이네이블 해본 결과 동일하게 동적 분석을 했으나 이 파일은 실제로 악성 어떤 해킹 공격에 사용된 흔적도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AI의 어떤 그런 엔진을 통해서 확인을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로 올라갔고 AI 모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하이 리스크 드라퍼로 이제 다시 재판정이 된 어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당장 우리 실망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막상 하이리스크 이상은 차단해라라는 적용을 할 수는 아직까지는 어렵겠지만 실제 실망에 준하는 어떤 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파일들이 AI 모드 전과 후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가 올라갔고 실제로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런 어떤 악성 행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 머신러닝 AI 기법을 이용해서 정탐의 이벤트를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쭉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딥세터 부분인데요. 딥세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마크, 그다음에 또 리눅스 마크가 있겠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스카다 즉 OT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디바이스라고 하는 스카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윈도우 디바이스 2개와 리눅스 디바이스 3개, 그다음에 스카다 디바이스 하나와 같은 가상의 어떤 그 빅팀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빅팀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실제 리얼 상황에서 해커들아 공격을 해봐라라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끼를 던져서 실제 공격에 대한 패턴들을 유인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스카다 장비들, 그다음에 리눅스 장비들, 그다음 윈도우 시스템 장비들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 HTTP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들이 올라가 있고 FTP, 텔넷, 여러 가지 삼바, 그다음에 SSH, RDP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외부에서 공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공격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딥세터 기술을 포팅한 저희 포티 딥세터의 버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스타트 시점이라서 아직까지 다양한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런칭 준비 중이긴 한데요. 일단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제 포티넷 코리아 오피스의 공인 IP망에다가 아까 보셨던 스카다, 그다음에 리눅스 시스템, 그다음에 윈도우 시스템은 공인 IP로 걸어놨어요. 걸어놨더니만 이게 하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이런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실제 리얼 어태커가 아까의 그 데코이죠. 스카다 시스템이든 리눅스 시스템이든 윈도우 시스템이든 이런 쪽으로 SSH 공격, FTP 공격, HTTP 공격 여러 가지의 공격들을
실질적으로 행한 그런 어떤 맵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뭐 SSH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접속을 해서 어떤 파일을 실행한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공격자 IP는 다음과 같고 포트 번호 SSH를 이용해서 이스태블리시 접속을 시도를 했고 유저라는 세션을 이용해서 좀 다음과 같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시스템에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한 어떤 그러한 리얼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려지지 않는 공격의 유형들을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통합 모니터링하고 있는 솔루션 쪽에다가 시나리오 룰을 계속해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자동 그 오퍼레이팅 운영 그 기능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저희 뭐 차세대 방화벽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포티가드에서 제공되는 뭐 이런 그 시그네처들, 그 다음에 뭐 웹방화벽,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어떤 저희 포티넷 전체 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형태로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해당 솔루션들은 저희 포티넷 솔루션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이기종 장비들로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찌됐든 뭐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는 뭐 이런 데이터 센터 방화벽, 그다음에 내부 오피스를 보호하는 오피스 방화벽, 이런 방화벽의 차세대 방화벽, 즉 저희 포티가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머신러닝을 통한 어떤 최신 시그네처들이 탑재가 돼 있어서 이미 알려져 있는 시그네처들은 원천 차단하는 기능들을 좀 제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웹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앞서서 이메일 보안, 웹방화벽 보안으로 구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죠. 우리가 뭐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되겠고, 메일 보안 같은 경우는 이메일 게이트웨이, 웹 방화벽 같은 경우는 뭐 웹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이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들은 저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디세터에서 수집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은 한번 샌드박스로 무조건 이제 돌려보는 어떤 플로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관문에 네트워크 APT, 이메일 관문에 이메일 APT, 또 웹 관문에 웹 APT, 또 파일 서버가 또 움직이는 곳에는 파일 APT,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솔루션 중심의 어떤 그 보안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어떤 의심스러운 파일, 의심스러운 URL, 의심스러운 어떤 뭐 웹 쉘, 이런 부분들을 다 APT 솔루션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서 의심스럽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시그네처들이 자동 생성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아키텍처를 좀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사에서 구성되어 있는 뭐 SD-WAN을 활용한 어떤 시큐어 브랜치 부분들, 뭐 엔드포인트 부분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심이라는 솔루션으로 통합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보안 시스템 고도화의 어떤 큰 아키텍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뭐 AI와 머신러닝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이런 디셉션 기능들, 그리고 좀 더 기존의 포인트 솔루션들을 좀 더 이제 연계시켜서 그 각각의 어떤 업데이트들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어떤 침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SOA라고 표시를 하죠. 저희가 이제 그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티드 리스판스라고 해서 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 조치라는 개념을 많이들 이제 또 최근 그 마케팅 트렌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본사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 포티넷 솔루션과
D3라고 하는 SOA 솔루션이 별도로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과 연결을 해서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인시던트에 대한 조치를 자동적으로 이제 조치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저희 포티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그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의심스러운 이메일 안에 URL이 탑재가 되게 된다면 이제 SOA 솔루션에서 그 이메일에 대한 어떤 그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거죠. 즉, 뭐 샌더는 누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첨부된 파일은 어떤 유형이고, 그 안에 바디에 어떤 URL 링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맵 얼럿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카테고리화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SOA 솔루션에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플레이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카테고리와 어떤 영역별로 묶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각각의 어떤 그 데이터 부분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뭐 서드 파티 데이터베이스죠. 뭐 예를 들면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더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뭐 SIM이라는 통합 로그, 통합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수집을 한 이후에 시나리오에 매치가 됐을 때 인시던트가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뭐 자동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만약 자동 조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보안관제센터에게 이럴 때는 이런 액션을 취해라라는 수동 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는 뭐 방화벽, 전사 방화벽에 자동 차단을 건다든지, 아니면 특정 그 감염된 단말 PC에 연결되어 있는 뭐 액세스 스위치의 특정 포트를 그 PC가 연결되는 포트를 차단한다든지, 뭐 아니면 AD 환경에서 그 AD 유저가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든지, 뭐 감염 파일 삭제, 아니면 뭐 서비스 중지 또는 시스템 다운과 같은 이러한 액션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SOA 아키텍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하나의 사례로 조금 좀 그 데모를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부 랩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어떤 그 네트워크 플로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 사용자, AD 환경이고, 뭐 AD 내부 사용자가 있고, 뭐 이런 내부 방화벽, 그다음에 외부 방화벽,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APT 솔루션이 각각 뭐 네트워크 가문, 이메일, 뭐 웹 파일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화벽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포티가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머신러닝에 대한 보안 시그널이 탑재가 돼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저희 SIM and SOA라고 해서 통합 모니터링 앤 자동 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럴 때 뭐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스패머가 어떤 악성 코드의 형태를 가지고 유저원 쪽으로 이제 고객사의 어떤 그 이름으로 메일을 이제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됐을 때 내부 사용자 유저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메일을 읽게 되겠고요. 물론 이 해당 메일이 뭐 앞에 보시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뭐 외부 방화벽 쪽에 이미 알려져 있는 시그네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자동 차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형태의 공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그 이메일 보안과 샌드박스를 통해서 분석된 내용을 이제 이쪽 그 NOC SOC 즉 SIM 솔루션 쪽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반적인 URL 링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파일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포티게이트 외부 방화벽에서 한 번 더 필터링해서 다시 한번 SIM 쪽으로 이벤트를 또 분석을 던지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내부 방화벽에서도 SIM 솔루션이 있고, 그 외에도 각각의 뭐 내부 사용자 PC의 이벤트 로그들, 그다음 AD 서버에서 발생하는 또 시스템 로그들, 파일 서버 로그들, 각각의 액세스 단에 있는 스위치의 어떤 로그들, 이런 모든 디바이스들에 대한 로그들을 이제 SIM으로 전달했을 때 이제 인시던트가 어찌됐든 그 짜여져 있는 룰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동 조치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화벽 차단 액션을 바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 파일을 삭제를 하고요. AD 서버에서 계정 비활성을 하고 해당 PC가 연결된 스위치에 포트 단절을 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
자동 조치 기능들을 한 번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로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이제 포티심에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포트게이트 방화벽에 해당 IP를 차단하는 스크립트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저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전 슬라이드처럼 자동 차단이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윈도우 시스템의 특정 파일을 삭제를 한다라든지 AD 환경일 때 그 계정에 대한 비활성화라든지 뭐 또는 또 시스코 스위치에 해당 포트를 비활성화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뭐 좀 전체적으로는 다는 말씀 뭐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뭐 시스템의 어떤 다운 아니면 서비스 재시작 뭐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을 이미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스크립트들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격리를 하되 10초 동안 아니 뭐 10분 동안 격리를 하고 또는 뭐 1시간 동안 격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액션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포트도 마찬가지. 스위치 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비활성화지만 꼭 살아 있어야 될 포트들을 미리 정의를 하고 그 포트가 만약에 다운되게 된다면 그 포트를 다시 임의적으로 포트 업을 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동 조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서머리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대로 귀사에서 운영 중인 인프라에서 사이버 위험 맵은 어떻게 이제 보이고 계십니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뭐 저희 그 아날라이저를 통한 위협 스트랩 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이 트래픽의 어떤 현황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내용이었었고요. 다음에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오탐을 제거하고 정탐을 더 나아가서는 다 배제하고 정탐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좀 가는 어떤 과도기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 어떻게 좀 잘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그 글로벌 침해 지표라든지 인시던트별 자동 조치를 적용을 해서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시간과 양이 어떤 그 돈의 비용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이 저희 세션에서의 어떤 키 메시지라고 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느덧 그 제가 이제 쭉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한 40분이 훌쩍 넘어갔는데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이라든지 이런 그 데모가 필요하시게 되면 이제 부스에 제가 쭉 있을 테니까요. 한번 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